교수님, 우리 미용실 좀 살려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이 시대에 미용실을 살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만약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용실도 오픈하면 성장하고 정체되어 있고 퇴화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급격히 세대 이동 경쟁의 세타에 의해서 미용실이 어려움을 겪는 미용실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 분은 그런 문의가 왔어요. 교수님, 저희 미용실 좀 살려주세요. 예전에는 잘 됐었는데요. 보통 상담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첫 번째 경우는 예전엔 잘 됐는데요 하고 예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결코 시대의 변화에 못 따라갔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분을 카운셀링 해주면서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그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은 자금이 여유있게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매장을 살리는 경우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시고 이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장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린 건 첫 번째는 네이버 홍보의 강화에 의한 신규 고객의 유입을 통해서 매장에 숨통을 트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장을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잘 돼 있질 않아요. 점수로 이야기하면 50점 정도? 그 정도입니다. 나름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그분은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매장의 네이버를 컨설팅을 받고 네이버 홍보를 체계적으로 해라. 물론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블로그를 기반해서 네이버 플레이스토어 그 다음에 네이버 파워링크를 통해서 네이버에 유입을 즉 신규 고객을 확보하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해줬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한 이야기는 일단은 신규 고객 유입을 통해서 경제적인 숨통을 트는 거고 또 하나는 네이버 블로그를 포함해서 이 노하우를 익히고 시스템을 만드는데 적어도 일정 기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하라고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스파실의 혁명입니다. 이렇게 신규 고객이 유입이 돼서 왔다 가는데 그냥 계속 유입만 되고 안착을 안 한다라고 하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고객이 남는 장사,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어떤 시술을 하기 위해서 모든 시술에 알파작용을 할 수 있는 샴푸실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방송을 했지만 요즘 미용실은 샴푸실이 없다라고 쇼킹하게 닉네임을 잡았습니다만은 지금은 샴푸의 개념을 넘어서 스파라는 부분, 힐링이라는 부분까지 포함돼서 미용실의 경쟁력의 대표적인 요소로 샴푸실이 두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새롭게 오픈하는 매장들, 새롭게 성장하는 신규 원장이나 디자이너들은 이 스파실을 강화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경쟁력을 제고해야 된다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샴푸실에 4개 정도의 샴푸 도기가 있는데 한 번에 그것을 다 체인지를 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하나만에 한 대라도 변화를 주고 고객 만족을 하고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사용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런 매장들의 특징이 예전에 유행했던 정말 미용실이 한 40평이면 전구 따마가 한 50개 정도 전구 구멍이 뚫려서 가면 막 동그란 게 쫙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눈부시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이 천장이라도 조명을 통해서 정돈된 고급스러움으로 최소한의 인테리어를 해라. 이때 남편이 있거나 남동생이 있거나 남자 직원이 약간의 센스만 있다라고 하면 이 조명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저도 해봐서 압니다만 요즘은 기성품이 바 스타일로 너무 잘 나와서 부착하기도 쉽고 작업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단기 내려놓고 쉬는 날 공사를 하면 남자들은 웬만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선의 비용으로
조명 인테리어를 손보라라는 것을 세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간판의 변경입니다. 즉 간판을 상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간판의 디자이너를 조금 세련되게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 벽면에 익스텐션을 주어서 눈에 띄게 하고 간판의 디자인을 조금 더 세련되게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줘서 네이버 홍보에 어필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젊은 친구가 검색했을 때 어느 미용실을 가겠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헤어샵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미용실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스파 더 사롱 뭐 이렇게 세련된 이름의 샵을 가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특히 온라인에 홍보할 때는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련된 이름의 세련된 디자이너의 그 다음에 디자인의 직급이 상위에 있다라고 하면 대단히 좋은 홍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온라인에 홍보를 하는 매장들은 직원들의 직급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아끼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장, 점장, 실장, 팀장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디자이너라는 직책도 없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 정리합니다. 온라인 홍보하는 매장은 직책에 대해서 과감하게 후하게 활용해라 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절차에 통해서 미용실이 손님이 늘고 약간의 숨통이 틀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생겨서 여유자금이 생기면 이제는 미용실을 조금 손을 봐서 인테리어를 하고 제2의 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배치 변화, 고객이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을 맞물려서 매장을 제2의 창업을 해야 된다. 이때 매장은 완벽하게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매장으로 입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년의 과정을 여러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에 걸쳐서 매장을 소생시키고 매장을 살리는 여러분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는 현재 매장의 경쟁력이 최하위 상태에 머물러 있고 이 매장이 점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장에서 자금이 여유롭지 않을 때 매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실전에서 제안해 준 그런 내용을 공유하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 방법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도 이 매장을 계속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미용을 그만둬야 되나 계속 해야 되냐, 어떤 갈림길에 있는 거죠. 그 상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미용실은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매장을 소생시키는 그런 길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방법을 찾고 조금 더 시간 할애해서 홍보하고 노력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길은 있을 겁니다. 늘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